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3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첫 번째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들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패턴이 과거에 2016년도의 패턴과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때 재미나게도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그 상승했던 패턴과 일치한다라는 그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알트코인 너무 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분석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어센딩 트레인드 어셉테이션 트렌드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트렌드 라인이 있고, 여기에 지금 0.5에서 0.618 되돌림 구간이 있어요.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으로 해서 이 구간에 지금 이제 진입해 있는 상태인데, 9,500달러에서 9,000달러 선, 이 선이 지금 중요한 레인지죠. 중요한 지점이고, 이 지지선을 받고 이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지지선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지금 요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건, 지금 2016년도에 그 비트코인의 패턴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하락을 이렇게 시켰다가 반등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요런 흐름, 요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6년도 2월쯤이죠. 1월부터 2월까지 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때의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255바로 되어 있죠. 이 기간으로 따지자면 127일 정도, 127일 정도가 이 조정 기간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데, 지금 이 패턴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재미나게도 이때 비슷하게 요렇게 업세티드 트렌드 라인이 요렇게 그어져 있었죠. 그래서 요렇게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요 상단, 여기 고점을 아직 깨지 못하고 있는 형태, 요것들도 계속 지속되다가 지금 127일이 지난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과 이제 비교하는 많은 분석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보지 못했던 한 가지 패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이때 상승했다라는 주장인데요. 2016년도 초반이에요. 이때 그래서 알트코인이 진짜 상승을 했나 한번 확인을 제가 해봤어요. 일부러 이 부분에서 정말 상승이 나왔나. 그런데 정말 재미나게도 2016년도 초반에 이때 상승이 나왔어요. 알트코인의 전체적인 시장의 마켓캡인데요. 마켓캡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2월, 그리고 3월까지 이 패턴이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때 이제 급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조정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때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알트 시즌 그렇게 찾아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전에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고 조정을 나올 때에는, 이때에는 한참 떨어졌습니다. 알트코인이 이때 힘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계속 하락세, 몇 개월 동안 하락세가 이어졌었고, 드디어 2016년도 초반에 방향을 돌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걸 보면 지금 알트코인의 흐름하고 좀 비슷한 흐름들이 좀 보이죠.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다가
알트코인은 그때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계속 조정만 보이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2016년도 초반이 지나고 나서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알트코인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올해도 2019년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는 아직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2016년도에 이런 패턴이 있었다라는 걸 참고 정도로 보아주시면 미리 대응하기에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고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 알트코인이 그때처럼 이런 상승이 한번 나와줄지는 한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걸 기대하고 무조건 투자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유리비슈코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적인 분석을 해 놨는데요. 요거는 지금 재미난 게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단선 지지선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9,105달러 선, 여기가 지지를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하단선은 그 수평선으로 똑같이 일렬적이고, 이 상단의 트렌드 라인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나의 트라이앵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 패턴이라는 거죠. 이런 삼각 패턴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금 현재 차츰 모아지는 상태에서 가격의 변동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렴하는 이 구간 안에서 이제 방향성을 잡는다는 거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바이존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셀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105달러 선을 다시 뚫고 내려가면 이제 셀존으로 작용할 거고, 여기 9,486달러 정도, 이거를 다시 또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제 상향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방향 전환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트라이앵글 패턴에서는 상향으로 향하는 게 보통은 확률적으로 60% 정도로 보고, 아마 하락 정도를 한 40% 정도로 볼 거예요. 근데 확률상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그 방향성이 잡으면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페이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임수죠. 속임수로 이렇게 살짝 깼다가 올리는 형태나 아니면 위로 살짝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형태가 요즘에 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밑으로 깰 것처럼 확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속임수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걸 뚫었다 했다고 무조건 바로 팔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걸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갈지 그냥 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라이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라이트코인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이제 삼각 수렴 패턴으로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모아지고 있죠. 한쪽으로 지금 계속 모아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엑스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상단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걸 보느냐? 결국에는 반감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제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월에 이제 있는데, 8월 초에 그 반감기가 나타나면 실제 라이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엑스카보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반감기 이슈 때문에 그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라이트코인이 큰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좀 보이면서 라이트코인도 같이 그냥 다른 알트코인들과 똑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수렴하고 이 과정이 좀 거친 다음에 반감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감기가 가까워졌는데도 이렇다 할 이제 뭐 가격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더 리브라 악재도 급락 없었다. 비트코인 기술 지표 강세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테더와 리브라 소식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불거졌어요. 이미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우선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 그리고 NIAG, 뉴욕 검찰총장실의 청문회에서 조엘 M. 코엔 뉴욕 최고 법원법관이 뉴욕 검찰총장실의 비트파이넥스 조사기간 90일을 연장 허용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었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 테더 자체가. 그리고 페이스북 최근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다수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암호화폐와 리브라의 2020년 출시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기술 지표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 지표라는 건 결국에는 그 장기적인 기술 지표를 봤을 때 실제 50일 단기 이평선이 200일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제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는 역사적으로 자산에 대한 강세 지표가 되어 온 기술적 패턴이었기 때문에 요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이 반감기, 채굴 보상 반감기를 6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이때 그 2016년 6월 3일까지 3일 동안 골든 크로스를 보였는데 그 후에 2017년 12월까지 비트코인은 2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좋은 가격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골든 크로스 이후에 좋은 흐름들을 기대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청문회를 마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재력이 크다, 아니면 리스크가 크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보자면, 우선은 그 서클의 최고 경영자 제레미 얼레어가 미국의 이제 청문회에 참석해서 미국 블록체인 협회 대표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이야기가 규제 당국은 먼저 디지털 자산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리브라는 다르다. 그리고 커스터디, 우리 말하는 수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적합하지 않다. 암호화폐 산업은 올바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다른 규제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반대되는 입장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메사 베라다란 법학 교수가 기존 금융의 보안책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이다. 형 금융체계의 문제는 기술이 아닌 정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달러의 대체제가 되려 시도한다. 우리는 연준의 권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꽉 막히신 분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꽉 막히신 분인데, 이게 보편적인 지금 이제
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파들을 어떻게 설득해 가면서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의 이제 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실제 이 캐서린 코테즈 메스토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록체인의 잠재력은 매우 크고 미국이 앞서가지 않는다면 중국 등 다른 국가에게 따라잡힐 염려가 있다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이 이제 막 나눠지고 토론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 막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선 이런 토론이 일어나고 청문회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문회를 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예전에는 이런 관심도 안 가졌었어요. 청문회를 열 이유도 없었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영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한 수순이고 좋은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큰 흐름에서는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론화되고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공공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적인 부분들은 아마 미국에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서야 이제 좀 공론화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도 하고 우리도 청문회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 찬반 토론도 같이 해보면서 좀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부의 현금 거래 제한 정책, 비트코인 중요성을 입증이라고 하는데요. 호주 재무부에서 내부 지침을 통해서 1만 호주 달러 이상의 현금 결제를 금지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어요. 재미있죠? 현금 결제를 금지한대요. 1만 호주 달러. 이게 이제 호주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현금 결제를 좀 막는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1,000달러, 그리고 포르투갈도 1,000달러, 스페인 2,500달러, 이탈리아 1,000달러, 그리스 1,500달러. 이렇게 다수의 국가가 현금 거래 제한을 두고 있고요. 정부가 돈을 통제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금을 이제 전자결제로 해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현상 자체가 암호화폐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국민의 하인인 정부가 이제 국민의 지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클래스의 창출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은 완전한 허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행하는 데 중앙의 권한이 필요 없으며 사용자는 제한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만큼 거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이제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뭐 더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자결제,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암호화폐들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정부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현금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화된다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미 CNBC 앵커가 비트코인 내년 반감기 이후에 55,000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분석은 자신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CNBC 방송 진행자이자 비트코인 신봉자인 이제 조 커넌이라는 사람이 2020년 5월에 있을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55,000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자신의 분석이 아니고 이 플랜 B라는 사람의 분석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S2F 비율에 비트코인을 적용을 할 경우에
2020년도에 아니면 2021년도에 55,000달러, 그리고 향후 10년 안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 반감기의 채굴 보상이 감소하고, 희귀성이 이제 높아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그 가격 패턴을 이제 플랜 B라는 사람이 적용해 놓은 거고, 요게 이제 가격을 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그 분석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정말 55,000달러가 될지 2020년에 그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분석들은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로 볼만 할 것 같아요.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과 가격 분석을 해놨는데 과거의 패턴이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적으로 볼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으로 언급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2020년까지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를 예정이었었는데 다수의 외부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고 있죠. 정부 감독기관에서도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고, 이거 같은 조사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출시 자체가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어려움들은 이미 예상이 됐었죠. 근데 페이스북이 판을 굉장히 크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리브라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정부와의 협조와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광고를 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뚫고 가는지 그런 전략들은 한번 지켜보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